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은 우리 저번 시간에 그 LC3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살펴봤었죠. 본모임한 그 모델을 설명하면서 맛보기로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LC3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 카롤 스페인 국왕이었던 것 같죠? 그 카롤 5세가 한 얘기인데요. I speak Spanish to God, Italian to women, French to men, and German to my horse.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독일 사람을 싫어했던 것 같죠. 그래서 왜 이걸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와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AC3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의 인스트럭션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를 조금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은요,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 ISA라고도 줄여서 쓰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스테이트하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가할 수 있는 이 오퍼레이션의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 메모리하고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 인스트럭션의 기능은 요 메모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레지스터의 내용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메모리의 어떤 값도 바꾸지 않고 레지스터의 어떤 값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중에서 어떤 것도 변경하지 않았으니까요. 최소한 그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 중에 포함이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살펴보면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되겠죠. 도대체 로케이션이 몇 개 있느냐, 몇 비트를 통해서 어드레싱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어드레서빌리티는 각각의 로케이션에 몇 개의 비트가 있느냐를 우리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죠.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어레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레이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로케이션과 같고, 그 각각 하나의 크기는 이 어드레서빌리티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고 이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도대체 몇 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게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스테이트에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것이 결국 인스트럭션이 될 텐데, 어떤 OP 코드가 지원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지원이 되고, 그 각각의 오퍼레이션에서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오퍼런드를 액세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액세스하느냐,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인데, 먼저 이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하는 엔지니어에게는 내가 머신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는 내가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머신 랭귀지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컴파일러를 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엔지니어에게는 내가 주어진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구현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2의 1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16승 로케이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드레스는 16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케이션에서는 16비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셋에 있어서는 실제 뭔가 오퍼레이션을 가할 때 빠르게 오퍼런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보다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레지스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일단 R0부터 R7에 해당하는 소위 얘기해서 General Purpose Regis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 Purpos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도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인스트럭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은 16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8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지스터를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그러면은 3빛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다른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직접적으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값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거의 사이드 이펙트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컨디션 코드라고 하는 또 레지스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 코드는 어떤 목적인가 하면은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해져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레지스터에 쓰여진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레지스터에 쓰여진 값이 제로냐, 파시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이 세팅이 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그런 스테이트에 가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이제 인스트럭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은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의 OP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에는 이제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랬죠.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은 실제 요리를 하는 add나 and 같이 실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는데 3개가 있습니다. add, and,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와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인스트럭션이 되겠는데요. 여기 LD, LDI, LDR, 그 다음에 ST, STR, STI 이렇게 6개가 있고요. LEA는 엄격한 의미로 메모리와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 이동을 하는 인스트럭션은 아닌데요.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인스트럭션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unconditionally 또는 conditionally non-sequential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인데요. 우리 뒤에 보겠지만 BR, JSR, JSRR, JMP, RTI, 트랩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스트럭션 중에서 어떤 인스트럭션들은 컨디션 코드의 값을 변경을 시키는데요. 컨디션 코드는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제로면은 G라고 하는 컨디션 코드가 셋되고요. 음수면은 N이라고 하는 그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고요. 양수라고 하면은 P라고 하는 파시티브의 약자가 되겠죠.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과가 음수거나 0이거나 이 양수 셋 중에 하나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결국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의 based on 에서 바뀐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 바뀌는가 하면은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레지스터의 값이 바뀔 때, 어떤 레지스터의 값이 바뀔 때 그 바뀌는 값이 얼마인가에서 음수냐 0이냐 양이냐를 따져서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투스 컴플리먼트 16비트의 투스 컴플리먼트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싱 모드는 도대체 내가 그 오퍼런드를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첫째, 메모리에 없는 경우는 인스트럭션 안에 오퍼런드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이미디어트라고 하고요. 또는 이 오퍼런드가 레지스터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런드가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주소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PC 렐러티브, 인다이렉트, 베이스 플러스 오프셋인데요. 각각의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개의 그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이 있죠. add, and, not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 개의 그 인스트럭션에 오퍼런드들은 모두 다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은 add나 and의 경우 한 개의 소스 오퍼런드는 레지스터여야 되지만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레지스터일 수도 있고 이미디어트 모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스트럭션 자체에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앞으로는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가 그 이동을 하는지 그 인스트럭션의 시멘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데이터가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t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의 16비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그 not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의 OP 코드 100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비트는 그냥 1111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두 개 지정이 되는데요. 왜 두 개 필요한가 하면은 not instruction은 어떤 값에서 그거의 once complement, 각각의 비트를 complement 시키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그거의 그 소스가 되는 것이 인풋이 되는 것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가서 적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레지스터 파일에 General Purpose Register 8개가 있죠. R0서부터 R7까지요. 그 중에 Destination Register, Source Register의 값이 여기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읽혀서 ALU에서 이 컴플리먼트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되고요. 원스 컴플리먼트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가 여기서 지정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가서 적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소스 레지스터하고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의 번호는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같다 그러면 같은 레지스터에서 읽혀서 컴플리먼트가 된 다음에 그 레지스터에 가서 적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add하고 and는 실제 그 ALU에서의 동작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은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요. add는 OP 코드가 0001이고 and는 010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맷은 동일한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000000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하면은 add의 경우 여기에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과 여기에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여기에 지정된 레지스터에 갖다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and는 여기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과 여기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AND 시켜서 그 결과를 여기서 지정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가서 쓰는 건데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소스 레지스터 첫 번째 게 읽히고 또 두 번째 게 읽히고 add의 경우 add 동작을 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가서 적히게 되겠죠. and는 and 동작을 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가서 적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add나 and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레지스터에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이 인스트럭션에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요 필드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 되면은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immediate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5비트가 사인 익스텐션이 돼갖고서 더해지거나 AND 오퍼레이션에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뭐 OP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요게 1이라고 하면은 요 5비트가 이미디어트의 값이 돼서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소스 오퍼런드는 레지스터에 읽히고 두 번째 소스 오퍼런드는 인스트럭션 자체에 5비트가 뽑혀와서 이 16비트로 사인 익스텐드가 된 다음에 ALU로 들어가서 add의 경우는 ALU에서 add 동작이 취해지고 and의 경우에 있어서는 ALU에서 and 동작이 취해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익스텐션은 기억하시죠? 이 경우는 5비트의 그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된 데이터를 16비트의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된 데이터로 바꾸는 건데 그 경우 요 5비트에 이 경우는 요게 사인 비트가 되겠죠. 투스 컴플리먼트에서. 그래서 이게 0이면은 나머지 몇 빛이죠? 11빛이죠. 11빛을 전부 0으로 세팅시켜주면 되고 1이면은 전부 1로 세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인 익스텐션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16비트로 표현된 16비트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된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3개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펠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인스트럭션이 없지만 이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빼는 값에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해 가지고서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투스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취하면 될까요? not을 하고서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add instruction인데 immediate 쓴 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while instruction은 지원되지 않지만 우리가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에 not 것이 A에 not 거와 B에 not 거에 and를 시킨 거가 되니까 둘을 다 not 시키고 and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그 컴플리먼트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오화 오퍼레이션도 쉽게 이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레지스터의 내용을 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 레지스터에다가 이미디어트의 값 0을 더해 갖고 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기면 되겠죠. add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레지스터의 값과 이미디어트 모드로 0을 AND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미디어트의 값은 00000이 되지만 이게 사인 익스텐션이 되면은 다 모든 빛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0하고 AND를 시키면 0이 되니까 클리어를 시킬 때 어떤 레지스터와 0을 그 AND를 시켜서 그걸 클리어 0으로 초기화하고 싶은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이 될 텐데요. 크게 로드 인스트럭션하고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로드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서 레지스터로 옮기는 거고,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메모리로 옮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를 참조할 때 어떤 어드레싱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드레싱 모드는 뭔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EA라고 하는 건 아까 엄격한 의미의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은 아니라 그랬죠. 메모리로부터 읽거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실제 주소까지만 계산을 하고 메모리를 읽거나 쓰는 동작은 하지 않는 그런 그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살펴볼 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드레싱 모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PC Relative 어드레싱 모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스트럭션이 16비트고 그리고 주소도 16비트인데 최소한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 4비트가 필요하고 또 로드나 스토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에서 읽은 것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3비트가 필요하고 스토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메모리에 쓸 값을 담고 있는 레지스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3비트 필요해서 최소한 인스트럭션에서 7빛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남은 것이 9비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16빛 주소를 만드느냐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이 의문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해결책은 뭔가 하면은 PC 렐러티브한 어드레싱 모드를 쓰는 겁니다. PC 렐러티브한 어드레싱 모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주소를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인스트럭션의 주소 플러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때는 벌써 그 fetch 단계가 지나가지고 PC의 값이 1만큼 증가가 됐을 테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그 로드하거나 스토어할 주소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나머지 남은 9비트를 투스 컴플리먼트로 그 표현을 해갖고서 그러면은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소를 지정을 할 때 PC에 렐러티브하게 만약에 이 옵셋의 값이 A라고 그러면은 지정되는 주소는 현재 PC의 값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물론 투스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로드나 스토어 할 주소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9비트 갖고서 표시할 수 있는 옵셋의 범위가 마이너스 256에서 플러스 255까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되는 PC 값은 지금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아니고 지금 인스트럭션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그 로드 인스트럭션의 OP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붙으면은 그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니까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는 기술이 돼야 되겠죠. 메모리에서 읽어서 어떤 레지스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집어넣는 레지스터를 여기 세비스 써갖고서 지정을 해주고요.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여기 9비트의 옵셋이 있는데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소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PC 값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서 지정된 투스 컴플리먼트로 지정된 이 옵셋을 16비트로 사인 익스텐드를 시켜가지고 둘을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소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MAR에 집어넣고 그리고 메모리 보고 리드 동작, 로드 동작을 하라 그러면 언젠가 주어진 로케이션에 있는 내용이 나와서 MDR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MDR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지정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가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LD 인스트럭션에서 실제 일어나는 작업을 도식화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뭐 스토어 인스트럭션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겠죠. OP 코드는 뭐 물론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레지스터는 스토어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내가 메모리에 스토어할 그 내용을 값을 담고 있는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주소를 계산하는 건 똑같죠. PC에서 꺼내오고 이 인스트럭션에서 9비트를 사인 익스텐드해서 더하는 작업은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MAR에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스토어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이 MDR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주소에 있는 내용을 요 값으로 바꾸라고 스토어하라고 메모리에게 시그널을 주면 되겠죠. 그게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쓰는 스토어 인스트럭션의 전체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소는 16비트고 내가 인스트럭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비트밖에 없는데 어떻게 메모리를 참조하느냐? 그래서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또 물음표가 남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200 플러스 마이너스 255, 56 그 범위에 있는 인스트럭션밖에 못 하는데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로드나 스토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뭔가 하면은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써서 내 근처에 어떤 한 워드의 값을 읽어오고 그 읽은 값을 그건 16비트가 되겠죠. 주소로 사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로드나 스토어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뭐 훨씬 더 명확하게 될 텐데요. 이게 로드 인다이렉트가 되는데 OP 코드는 당연히 다르겠죠. 1010이 되고 로드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서 이제 저장해야 될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가 여기 지정이 되고 PC 렐러티브와 마찬가지로 이 옵셋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일단 PC 값에다가 요 9비트를 사인 익스텐드 시켜서 더해 갖고 이제 주소를 얻었죠. 지금 현재 인스트럭션 근처에 있는 어떤 주소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55, 56 그 범위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이용을 해갖고서 일단 이 PC 근처에 있는 값을 읽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읽어온 값을 다시 주소로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읽는데 그러려면은 그 내용을 MAR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주소로 해서 다시 한번 읽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주소가 여기 있는 요 주소에 있는 값이 결국은 요 주소가 될 텐데요. 그 값을 읽어가지고 그 읽은 내용을 이제 레지스터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인다이렉션을 걸치는 그런 그 로드 인스트럭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요 위치는 PC 플러스 마이너스 255, 56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이 주소는 여기에는 16비트 어떤 값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를 쓰는 스토어 인스트럭션도 동일한데요. 먼저 주소를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사인 익스텐드를 해서 주소를 1차적으로 얻고 그 1차적으로 얻은 주소를 이용을 해갖고서 이 스토어될 주소를 얻어오고 그리고 스토어될 데이터는 여전히 소스 레지스터에서 읽어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주소 요 내용 결국 이제 읽혀져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있는 주소와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메모리에 라이트를 하면 되겠죠. 스토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주소를 계산하는 방법은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 둘이 항상 동일하고 결국 차이는 로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소스 레지스터로 옮기는 거고 스토어의 경우에서는 레지스터에서 읽어갖고 그 내용을 계산한 주소의 위치에 가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 우리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실제 내가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P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5, 256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로드 스토어 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이제 인다이렉션을 쓰는 방법이었었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내가 주소를 지정을 할 때 General Purpose Register의 값 플러스
그 어떤 그 인스트럭션에서 이미디어트로 주어진 옵셋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요, 그렇게 그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그 LDR의 경우 OP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로드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읽어서 저장할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는 꼭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베이스 레지스터가 지정이 되고 옵셋이 지정이 되는데 주소가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가 하면은 베이스 레지스터는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중에 하나겠죠. 그 여기서 지정된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값하고 요 6비트의 옵셋을 사인 익스텐드 한 다음에 더한 것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부터 읽어가지고 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갖다 적는 것이 되는데, 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 인스트럭션의 6비트가 사인 익스텐드가 돼서 더해지겠죠. 그럼 더해지면 이제 주소가 얻어지니까 그게 MAR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읽겠죠. 그러면은 그 읽힌 데이터가 MDR로 들어오고, 이게 결국 여기에 지정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베이스 플러스 옵셋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는 스토어 인스트럭션도 결국 유사하겠죠. 물론 OP 코드는 다르겠지만요. 이 경우는 0, 1, 1,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소를 계산하는 과정은 같고요. 스토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된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서 MDR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주소에다가 요 레지스터의 값을 갖다가 쓰면은 결국 이 스토어 R에 해당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은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범주에 비슷하게 끼는 것이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쓰는 로드 인스트럭션과 유사한데요. 그 로드 인스트럭션에서는 PC 렐러티브하게 주소를 계산해서 그 주소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읽은 다음에 타겟 레지스터에 갖다 적는데, 로드 이펙티브 어드레스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소를 계산해서 하고 메모리는 읽지 않고 그 주소 값을 곧장 레지스터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메모리가 참조되는 인스트럭션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인스트럭션의 이 OP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PC하고 이제 인스트럭션의 9비트를 사인 익스텐드 시켜서 주소를 계산을 하죠. 로드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소로 메모리를 참조하고 읽혀진 내용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집어넣는데,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인스트럭션에서는 그 주소를 그냥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몇 개 그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의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주소고요. 헥사데시말로 돼 있는. 그리고 이게 16비트 인스트럭션인데 그 01의 빗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려고 하면은 책에 그 11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모든 인스트럭션의 그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맷을 참고해서 살펴보면은요. 아니면은 책의 맨 뒷페이지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OP 코드가 11110이니까 1110에 해당하는 것이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9비트의 그 옵셋이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1번 레지스터를 지정하니까 그리고 현재 PC 값이 여기가 아니고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때는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헥사로 30F7에 3을 빼주면은 3 헥사로 30F4가 되고 그 값이 1번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제 0001인데요. 0001은 그 add 인스트럭션인데 immediate의 값을 사용하는 여기 요 빛이 1이기 때문에 immediate 값을 사용하는 add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urce register 첫 번째는 1번 레지스터고 요 값을 이렇게 보면은 8, 4, 2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source register 1번 레지스터의 내용과 그 다음에 14를 더해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가 되겠죠. 2번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0011인데요. 0011이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0011이 스토어 인스트럭션이고 그럼 이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죠. 2번 이 레지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소는 이제 PC 렐러티브하게 되는데 요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5겠네요. 투스 컴플리먼트로. 그래서 PC 값이 여길 테니까 PC에서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은 헥사로 30F4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요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이 스토어라는 것이 되는데 이게 2번 레지스터죠. 그래서 2번 레지스터의 값을 여기다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헥사로 30F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지스터 R2에 현재 있는 값이 헥사로 310이라고 하면은 그 값이 요 주소로 스토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스트럭션의 OP 코드를 보고 각각의 필드가 그 어떤 의미인가를 쫓아가 보시면은 어려움 없이 각각의 그 인스트럭션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인스트럭션은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컨디셔널리 또는 언컨디셔널리 non 시퀀셜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컨디셔널 브랜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컨디셔널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만약에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제 주어진 그 주소로 이제 브랜치를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원래 묵시적으로 실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인스트럭션이 next sequential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만족이 될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PC Relative Addressing 모드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르치고 있는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컨디셔널인 경우에서는 점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항상 아무런 조건 없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언컨디셔널하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트랩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펑션으로 그 점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 트랩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실행이 계속해서 수행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코드는 우리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음수, 제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컨디션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레지스터 한 개의 값을 바꾸는 인스트럭션이 되는데 그 바뀌어지는 값이 음수면은 요게 세팅이 되고 0이면은 이게 세팅이 되고 아니면 양수면은 이게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한 비트에 보통 이런 것을 플래그라고 부르는데 각각 한 비트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인스트럭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컨디션 코드의 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팅이 되는 경우 어느 한 빗만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이제 조건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G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P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니면 M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또는 P 또는 뭐 M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넌제로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G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건 결과가 제로인 경우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P비트가 세팅되어 있거나 M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거나 G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거나 다 브랜치하라고 조건을 주면 이건 셋 중에 하나는 항상 세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언컨디셔널하게 브랜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도 PC 렐러티브 어드레싱 모드를 쓰기 때문에 아래 9비트를 옵셋으로 쓰기 때문에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는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255, 256 그 범위로만 브랜치를 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브랜치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묵시적인 경우로 그냥 다음 넥스트 시퀀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3개의 비트가 있는데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게 셋돼 있으면은 컨디션 코드 중에 n이 셋돼 있으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이면은 이 컨디션 코드 중에 G비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이면은 컨디션 코드 중에 P비트가 1이 되어 있으면은 조건이 만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비트만 본다 그러면 1, 0, 0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1, 1, 1로 준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언컨디셔널 브랜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M비트가 셋돼 있거나 G비트가 셋돼 있거나 P비트가 셋돼 있으면은 브랜치하라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항상 셋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1, 1이라 그러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 저장된 레지스터에 라이트된 결과가 음수거나 0이면은 조건이 만족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은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조건이 만족됐을 때 주소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PC 렐러티브하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PC 값에다가
인스트럭션의 아웃비트를 사인 익스텐드 하면 이게 PC 그 렐러티브한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만족 안 될 때를 대비해서 PC 값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nbit, gbit, pbit 컨디션 코드를 보고 이걸 보고 조건이 만족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한 PC relative address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어서 브랜치가 taken 되게 하고, 그렇지 않다,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PC 값을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갖고서 next sequential instruction이 실행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ranch instruction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재밌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조금씩 짜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간단한 그 머신 인스트럭션을 이용을 해갖고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보죠.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12개 인티저의 그 합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겠는데요. 그래서 가정은 뭔가 하면은 이 12개의 인티저 넘버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은 헥사로 3100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헥사로 3000번지부터 쭉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 내가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더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 주소에 해당하는 것을 R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티저의 그 12개 인티저 넘버의 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은 그 0으로 출발해서 요 값에다가 12개의 넘버의 값을 차근차근 더해갈 텐데, 이제 그걸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R3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12개 인티저의 썸을 계산을 할 때 그 중간 단계의 값을 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R2에는 12를 집어넣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걸 12번 돌아야 되겠죠. 12개의 인티저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12를 집어넣고요. 요 각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다음 슬라이드에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2개를 다 처리했는가를 보죠. 그래서 아직 처리할 게 남았다 그러면은 일단 이 주소를 이용을 해갖고서 그 해당되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고요. 그리고 그 값을 R3에 더해주죠. 우리 R3는 그 더해지는 중간 값을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R1의 주소를 1만큼 증가시켜주면 이제 다음번 인티저가 돌아서 참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수행했으니까 몇 번 수행했는가를 트래킹, 앞으로 남은 횟수가 몇 번인가를 이제 트래킹하는 R2의 값을 1을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 번 돌고 돌아가면은 R2의 값이 11이 되니까 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엘리먼트 주소로 헥사로 3101에 있는 것이 참조가 되고, 그 값이 R3에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R1은 이제 다음 엘리먼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만큼 더해지고, 내가 한 번 수행했으니까 R2의 값은 1만큼 빼지게 되죠. 이게 결국은 계속 돌게 되는데 몇 번 도는가 하면은 12번 돌게 되겠죠. 투기 값이 10이고 한 번 돌 때마다 일씩 감소를 하니까요. 그래서 R2가 0이라고 하는 것은 12번 돌아가지고서 요 주소부터 시작된 12개의 로케이션에 있는 인티저 넘버를 다 더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0이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이너리로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정말 힘들게 되겠죠. 이게 내가 OP 코드도 일일이 다 테이블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이 어떤 포맷인가 봐야 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옵셋을 내가 일일이 다 이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곤란한 문제는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인스트럭션 하나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옵셋의 값이 다 바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옵셋 값을 다 다시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심볼릭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어셈블리 랭귀지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건 추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로직을 그대로 이제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꾼 건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R1에다가 헥사로 3100을 집어넣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PC 값에다가, PC 값은 여기를 가르치고 있겠죠. 이게 수행이 될 때 헥사로 FF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사로 이 FF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0이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가 돼서 그렇게 더해주면 헥사로 310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R3의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0101이 아마 AND가 되겠죠. 그래서 AND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번 레지스터에다가 0을 AND를 하니까 결과는 0이 되겠죠. 16비트 0이 되고, 그걸 3번 레지스터에 집어넣으니까 결국 R3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게 되겠죠. R2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2에다가 12를 집어넣는 것은 내가 R2의 값을 0으로 했기 때문에 R2 더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덧셈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R2에다가 이미디어트 모드에서 이미디어트의 값을 12를 두고 덧셈을 해주면은 R2 플러스 12를 한 결과를 R2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R2가 여기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0000인데요. 이건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컨디션 코드에 G 플래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브랜치하라는 거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PC 플러스 5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가 헥사로 계산을 해보면 30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로드 인스트럭션인데 어디로 로드를 하는가 하면은 4번 레지스터로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소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 하면은 베이스 플러스 옵셋이죠.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1번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옵셋을 0으로 하면은 현재 R1에 있는 값을 주소로 해서 이제 로드를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R1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그 R3의 값을 이제 증가시켜 주는데, 로드한 밸류가 R4에 있으니까 이 R3 R3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계속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인스트럭션은 뭔가 하면은 R3에 있는 값하고
뭐를 더해주는가 하면은 R4에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R3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12개의 숫자를 계속 더해가는데 이제 이번에 더해질 숫자의 값을 이제 R3에 더해준 게 되겠죠. 이번에 더해질 숫자의 값은 R4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에 걸 보면은 R1의 값을 이만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이건 add instruction에 그 immediate의 값을 1로 해주면 되고요. R2의 값에서 1을 빼줘야 되는데 이것도 add의 immediate 모드에 더해지는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인스트럭션은 branch 인스트럭션인데 이게 1로 돼 있으니까 MBC 세팅돼 있거나 PBC 세팅됐거나 GBC 세팅됐거나 브랜치라고 하는 거니까 unconditional 브랜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3004로 여기로 가는 거죠. 결국 3004가 뭔가 하면은 이 조건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0이면은 다 끝난 게 되니까 300A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A는 어딘가 하면은 이 밖이 될 텐데 결국 12개의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간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쪽에 설명을 보고 이렇게 OP 코드를 보고 기억을 더듬으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최소한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의 그 119페이지에 있는 인스트럭션 포맷을 보시면서 이 OP 코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필드들을 그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심볼릭하게는 프로그래밍 이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키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점프는 언컨디셔널하게 non 시퀀셜하게 PC의 값을 바꾸는 건데요. 그 실제 내가 점프해갈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레지스터 안에 그 주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빗이 이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지정하는데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그냥 PC로 들어가서 다음번 실행할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살펴볼 게 트랩 인스트럭션인데요. 트랩은 OP 코드가 1111이고요. 그 다음에 네빗은 전부 0000이고요. 여기 트랩 8비트에 소위 얘기하는 트랩 벡터가 있는데요. 이건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 루틴으로 이제 점프를 해가는 건데 요 트랩 벡터에 따라 가지고서 서로 다른 서비스 루틴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헥사로 23이면은 키보드로부터 한 캐릭터를 인풋 받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 루틴으로 가고요. 이 1이면은 이제 한 캐릭터를 그 모니터 쪽으로 보내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서비스 루틴 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헥사로 2 오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홀트 시키는 그런 OS의 서비스 루틴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풋 아웃풋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인풋한 캐릭터는 어디에 있고 아웃풋할 캐릭터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General Purpose Register R0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고 나면 R0에 그 인풋된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아웃풋할 때는 R0에 아웃풋할 캐릭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풋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R0에 어떤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할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루틴 수행하면은 R0의 내용은 인풋된 캐릭터의 값으로 변경이 될 테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이런 트랩 루틴이 실행이 되면은 다 끝나고 나서 어디로 오느냐? 트랩 인스트럭션 바로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으로 컨트롤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뭔가 하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볼 텐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가 헥사로 3000이고, 그래서 한 캐릭터를 키보드로부터 그 인풋을 받고 이 트랩 인스트럭션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 루틴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캐릭터들이 쭉 있는데요. 그 캐릭터들이 쭉 있는 데서 뭘 계산을 하는가 하면, 뭘 살펴보는가 하면은 그 캐릭터들 중에서 내가 인풋한 캐릭터가 몇 개 있는가를 그걸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나온다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몇 번 나온 이제 우리 가정은 뭐 10번 이하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10번 이하로 가정이 나온다고 하고, 몇 번, 예를 들어서 5번 그게 나왔다 그러면은 5를 모니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그냥 모니터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숫자 5하고 캐릭터 5는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숫자에다가 그거에 대응된 캐릭터 값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ASCII 테이블을 보고 그 차이만큼을 더해주거나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은 질문이 뭔가 하면은 이제 메모리 안에 이제 들여다볼 그 캐릭터들이 쭉 있는데, 그걸 이제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쭉 있는데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끝을 지칭하는 특별한 캐릭터를 사용을 할 텐데, 헥사로 04에 대응되는 EOT 캐릭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해당되는 파일의 마지막 캐릭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심볼을 센티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입력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떤 내용의 끝을 가리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링도 우리 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헥사로 00을 적으면서 그 스트링의 끝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심볼을 이 센티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제 플로우 차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몇 번 나왔는가를 카운트해야 되니까 그 값을 0으로 초기화해야 되겠죠. 그 목적으로 우리 R2를 쓴다고 해보죠.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첫 번째 캐릭터가 나오는 곳의 주소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주소가 아까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헥사로 3012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럼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옮기면은 그 파일의 시작 주소가 R3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트랩 헥사로 이 트랩 벡터를 헥사로 23을 주면은 한 캐릭터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캐릭터는 아까 R0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요 R3를 이용해서 첫 번째 캐릭터를 읽는데요. 그걸 어디로 읽어오는가 하면은 R1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끝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R1이 이제 EOT인가를 보고, 끝이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인풋 받은 캐릭터랑 같은지 한번 보는 거죠. 인풋 캐릭터는 R0에 있으니까 이제 이
파일에서 next 캐릭터가 같은가를 보죠. 그래서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카운트를 이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내가 한 번 더 봤으니까. 그래서 R2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 그러면은 파일 안에 다음 캐릭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R3의 값을, R3가 이제 파일에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캐릭터를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니까 그 R3에 이제 1만큼 증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주소에서 읽어가지고 R1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파일에서 EOT 캐릭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의 끝을 나타내니까 내가 R2에 몇 번 나왔는가를 트래킹하고 있고, 그게 10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카운트에 해당하는 값을, R2에 있는 값을 ASCII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하면은 헥사로 30을 더해주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캐릭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값을 R0에다가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은, 바뀐 값을 R0에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이제 모니터로 내보낼 준비가 됐죠. 그래서 트랩 헥사로 21을 트랩 벡터로 줘서 그 값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멈추면 되겠죠. 이 홀트 하는 것은 트랩 인스트럭션을 주고 트랩 벡터를 25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뭐 한번 쫓아가 보시는데, 사실은 이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브랜치나 점프해 갈 때 정확히 옵셋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들을 다 이 레지스터 수준까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0, 1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 인스트럭션을 보다 더 심볼릭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셈블리 랭귀지를 배우신 다음은 그걸 이용을 해갖고서 이제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옵셋을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 OP 코드를 바이너리로 표현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신 인스트럭션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하이 레벨 랭귀지로 프로그램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어떤 인스트럭션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가를 우리 알기 위한 거지,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0, 1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셈블리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도 아마 없으실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LC3의 데이터 패스에 대해서 우리 큰 그림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채워진 화살표는 이 정보가 이동하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화살표는 컨트롤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시그널은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느냐, 예를 들어서 멀티플렉서의 이 실렉트 인풋은 컨트롤 시그널이 되겠죠. 여기로 가는 데이터가 이게 될 거냐, 이게 될 거냐, 이게 될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컨트롤 시그널에는 여기 이렇게 로드 이네이블 시그널도 포함이 되겠죠. 요 값을 요 레지스터로 쓰는 것을 허용할 거나 말 거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ALU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ALU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거냐. 그리고 요 enable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파일에 있어서는 write 하는 작업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또 메모리에 있어서는 read 작업을 할 거냐 write 작업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흐르는 것을 지휘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데 그런 것을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모든 인스트럭션의 실행은 요 단계에서부터 인스트럭션 배치서부터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이 작업을 해주는데요. PC의 값을 MAR에 집어넣고 PC 값을 1만큼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실제 이 데이터 패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단 PC의 값이 이 버스에 실리게 됩니다. 이걸 글로벌 버스라고 하는데, 그 실리는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요 글로벌 버스에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모든 놈들은 이렇게 게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팅을 이네이블 해야지 그 값이 글로벌 버스에 실릴 수가 있죠. 이게 이네이블이 돼야지 그 데이터가 이 버스에 실리게 되지, 아니면은 이건 마치 끊어진 거랑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네이블이 돼서 값이 실리고, 그리고 이 값에서 더하기 1한 값이 요 아래 동작을 위해서 멀티플렉서에 의해 갖고 요 놈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PC 플러스 1한 값이 PC에 이제 적혀져야 되니까 요 로드 이네이블,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날 때 라이트 되는 것을 허용할 거냐 하는 것도 이네이블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경로는 요 아래 작업을 하기 위한 거고, 이걸 글로벌 버스에 실은 다음에 여기서 로드 이네이블 하는 것은 윗동작을 위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PC의 값이 글로벌 버스에 게이팅이 허용이 됐으니까 글로벌 버스에 실리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실는 것은 한 놈만 할 수가 있지만 그 값을 읽는 것은 어떤 놈도 읽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읽혀서 올 텐데 그 값을 MAR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에 write enable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클에서는 요렇게 돼서 PC의 값이 PC 플러스 1이 되고, 요렇게 돼서 PC의 값이 MAR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은 그 MAR에 있는 값을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읽은 다음에 그 주소의 내용을 MDR에 넣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MAR의 내용을 메모리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nable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이 경우는 read 동작을 해야 되니까 read enable을 주면은 그 로케이션의 값이 여기 읽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동작을 줘야 되는가 하면은 write 이 MDR 레지스터에 load enable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1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MDR에 있는 내용을 IR로 옮기는 건데, 이제 MDR의 값이 다음 사이클에서 글로벌 버스에 실릴 수 있도록 게이팅을 해주고, 그러면은 모든 놈이 다 읽어갈 수는 있겠죠. 이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 값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로드 이네이블을 1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 그 세 사이클에서 어떻게 컨트롤 시그널을 만드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내가 모든 사이클에 대해 가지고서 모든 컨트롤 시그널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그널에, 이 스테이트에서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모양으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컨트롤 시그널들을 세팅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는 다 디세이블을 시켜주면 되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실제 해당 스테이트에서 일어나야 될 작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네이블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어떤 이런 전체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 시그널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컴퓨터 구조 수업에 가서 그런 내용을 다루시는 게 적정할 것 같고, 지금은 이런 데이터 패스상에서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위해 가지고 이 컨트롤 시그널을 적절히 세팅하는 예를 봤다. 그 정도면은 여러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이제 급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앞 그림에서 글로벌 버스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글로벌 버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놈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와이어인데요. 우리 경우에서는 그 와이어가 16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읽는 놈의 경우는 그 16비트의 값을 다 읽어갈 수가 있는데, 쓰는 놈의 경우에 있어서는 딱 한 놈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 버스의 내용을 쓰는 경우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컨트롤 시그널에서 어느 한순간 최대 한 놈만 데이터를 실도록 게이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게이팅이 되어 있는 시그널은 버스에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게이팅이 안 된 것은 마치 끊어진 선과 같이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끊어진 그 상태를 트라이 상태라고,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 그러고, 트라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0, 2를 드라이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건 내가 마치 그 선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그 스테이트도 가진다고 해서 0 상태, 1 상태,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상태, 끊어진 상태에서 트라이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 유닛에서 어느 순간 최대 한 놈만이 글로벌 버스를 드라이브 하도록 해주고요. 그 대신에 어떤 놈도 그 버스의 내용을 읽을 수는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읽는 값을 이 레지스터에 쓰느냐 마느냐는 결국 각각의 로드 이네이블 시그널의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이제 그 MAR, MDR이 있고 각각의 그 관련된 컨트롤 시그널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MAR, MDR 보면은, 이 MDR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드 이네이블도 있고 데이터를 받을 때, 반면에 이 글로벌 버스를 드라이브하는 그 게이팅 그 컨트롤 시그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AR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로드 이네이블 컨트롤 시그널이 있고, 메모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드 작업을 할 거냐, 라이트 작업을 할 거냐, 로드 작업을 할 거냐, 스토어 작업을 할 거냐 하는 컨트롤 시그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LU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ALU에 있어서는 이제 인풋을 받아서 이제 정해진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인풋은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받거나, 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의 이미디어트 필드의 값을 사인 익스텐드에서 받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ALU의 아웃풋은 글로벌 버스로 가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컨디션 코드를 세팅하는 그런 로직도 사용을 하고, 레지스터 파일도 그 결과값을 받아서 레지스터에 적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메모리도 그 스토어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레지스터 파일의 값이 필요한데 그게 레지스터 파일 ALU를 통해 가지고서 메모리로 가기 때문에 ALU의 내용을 메모리에서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은 내가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읽을 수 있고 한 개의 레지스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은 버스로부터 받는데 ALU 오퍼레이션의 결과나 메모리 리드의 로드의 결과를 버스로부터 받죠. 그래서 ALU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add나 and 같은 인스트럭션은 여기로부터 받아야 되고 로드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에서 읽은 내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이제 이 레지스터 파일을 보면은요, 이게 나가는 것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는 내용은 ALU에서도 당연히 이용이 되겠죠. add나 and 같은 연산에서 소스 오퍼런드 두 개가 다 이 레지스터일 수 있으니까요. PC나 메모리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용이 되는데 PC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점프 인스트럭션의 경우에서는 다음번 PC의 값이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한 레지스터로부터 주어져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이 메모리 어드레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베이스 플러스 옵셋을 이용하는 경우 레지스터 파일의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토어도 레지스터 파일에서 레지스터를 한 개를 써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LU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어서는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로 가는 데는 두 개의 인풋을 가지는 먹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브랜치의 경우에 있어서 PC 플러스 1의 값이 다음 P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PC 렐러티브한 어드레스가 다음 PC 값이 될 수도 있죠. 브랜치 인스트럭션에서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트랩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버스로부터 PC 값을 받고요.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요. 하나는 애드레스 애더로부터 이런 인스트럭션의 경우에서는 애드레스 애더로부터 받게 되고요. 반면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뒤에 8비트를 제로 익스텐드한 그런 값도 MAR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트랩 인스트럭션에 한정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컨디션 코드 로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지스터에 실리는 값에 따라서 NZP 이 플래그를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에 적히는 값을 항상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요런 인스트럭션이고 그리고 그때 레지스터에 적히는 값을 보고 해당되는 플래그를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유닛은 기본적으로 우리 살펴봤듯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고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서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때 필요한 컨트롤 시그널의 적절한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의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해당 스테이트에 있을 때 누가 버스를 드라이브 할 거냐.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한 놈만 드라이브 해야 되고 그 스테이트 때는 뭐 누가 그 버스에 데이터를 실을 거냐.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들이 많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도 있고 다양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있고 뭐 다양히 많이 있는데 해당 스테이트에서 어떤 레지스터가 로드 이네이블 또는 라이트 이네이블 될 거냐. 그 다음에 실제 ALU에서 해당 스테이트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add를 할 거냐, and를 할 거냐. 그리고 멀티플렉서에 여러 인풋이 있을 때 해당 스테이트에서 어떤 인풋을 골라서 아웃풋으로 내보낼 것이냐.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하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있을 때 내가 각각의 컨트롤 시그널 값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기계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시간에 더 배우도록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수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AC3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수준까지 배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는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비저블한 그런 스테이트와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가해지는 오퍼레이션들을 스페시파이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는 메모리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에는 꼭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그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를 바꾸는 것이 인스트럭션인데 오퍼레이션인데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고 각각이 어떤 데이터 타입과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에서 다 스페시파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세 개의 클래스가 있죠. 오퍼레이트 인스트럭션이 있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add나 and 같은 실제 그 어리스메틱 로직 오퍼레이션 하는 인스트럭션이고요. 데이터 무브먼트 인스트럭션은 메모리 로드 인스트럭션과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로드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의 내용을 읽어서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거고요. 스토어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옮기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인스트럭션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컨디셔널리 또는 언컨디셔널리 non 시퀀셜하게 바꾸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는데 컨디셔널하게 바꾸는 예인 브랜치 인스트럭션, 언컨디셔널하게 바꾸는 예인 점프 인스트럭션,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서비스 루틴을 부를 때 사용하는 트랩 인스트럭션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을 LC3 인스트럭션 셀 아키텍처의 자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느냐고 긴 시간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큰 한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흡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